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강의하게 된 지한송 회계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좀 시작할게요. 앞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혼자 강의하게 됐는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요. 어쨌든 저는 KPMG에서 5년간 정도 근무했고 그 다음에 강의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거의 전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저것 밸류에이션이란지 이런 알바죠. 저한테는 그런 알바들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PMG에 있을 때는 회계사지만 제가 회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재무자문 쪽, 파스 쪽, 딜 쪽 이런 업무만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강의하는 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고 그 다음에 더 무리가 없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게 공인회계사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무관리는 1,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2차에서는 좀 비중이 작죠. 어쨌든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기본 강의만 한 100시간이 넘습니다. 2차까지 합치면은 통합치면 300시간 넘기 때문에 재무관리만 제가 한정해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18시간인가요 이거?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교재는 2권이네요. 일단은 퀀트에 있는 타임 밸류 오브 머니죠. 리딩 유 타임 밸류 오브 머니 강의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4에 있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임 밸류 오브 머니부터 우리가 볼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계산기 사용법도 조금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산기 사용법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수업 목적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커리큘럼북이 있지만 이 커리큘럼북을 요약한 이 슈에저 노트로 강의하잖아요. 근데 이 슈에저 노트도 다 공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주제들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신 다음에 들으시면은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1차나 2차 같은 경우에는 FRA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저도 지금 FRA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호상 선생님하고 제가 여기 레벨 1 FRA가 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FRA가 굉장히 1차랑 2차랑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잘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면 1차는 불합격했다.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차를 꾸준하게 이렇게 강의 잘 듣고 복습 잘하고 이러면은 1차를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어쨌든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고요. Reading 6, The Time Value of Money입니다. 자,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이거를 왜 배우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자율, interest rate이라는 용어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좀 익힌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제가 타임라인을 많이 그릴 텐데 여기가 보통 T0 시점,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년 후 시점, 1년 후 시점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준다. 1년 후에 100억을 준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재 100억이 좋죠. 1년 후 100억은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1년 후 100억 준다는 게 상대적으로. 물론 100억 준 것 자체가 좋지만 어쨌든 둘 중 고르라면 당연히 현재 100억을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럼 이유를 물었다. 왜? 크게 4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지금 내가 소비할 수 있고 지금 내가 100억을 가져야 지금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100억의 화폐의 가치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이 100억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100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과 1년 후 100억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그쵸? 자, 그러면 1년 후에 100억 말고 105억을 준다면,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5억이나 더 줘? 그러면 1년 후에 5억 더 받고 내가 이걸 선택할까?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애매한데 요때 100억, 그 다음에 1년 후 100억, 105억, 지금 100억과 1년 후 105억이 애매해요. 무차별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의 가치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비율로 나타낸 어떤 이자율이 있을 텐데 그게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억을 안 가지고 1년 후에 100억을 갖는 대신에 5억만큼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바로 이자율의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공식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00억에서 1 플러스 5%, 여기서 5%라는 것은 0.05입니다.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얘가 105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105를 1 플러스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105 나누기 1 플러스 5%겠죠? 그러면 얘가 100이 됩니다. 100이 돼요, 100.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0과 이 105에 대한 가치가 시점은 다르지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00에서 5%만큼 얹어가지고 105가 되는데, 우리가 요 100을 뭐라 부르냐? 요 100, 그리고 요 100 있죠? 요 100을 present value, 현재 가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105를 뭐라 부르냐? future value, 미래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 present value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future value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present value, future value를 통해 가지고 화폐의 시장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future value는 얼마냐? present value는 얼마냐? 요거 위주로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지금은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해지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기 사용법까지 같이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에 이그젠 포커스에 보시면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뭐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밑에 보시면 컴파운딩 프리퀀시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네가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도 모르고 이 시험을 본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소양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모듈 6.1에 EAY, 그 다음에 Compounding Frequency라고 되어 있는데 EAY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컴파운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컴파운딩이라는 말은 복리인데, 복리. 우리나라는 복리인데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짜리 예금을 할 때 1년만당 예금을 했어요. 100억을. 그러면 100억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 10% 얹어가지고 100 곱하기 1 플러스 10% 해가지고 110이 될 거거든요. 이거는 컴파운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컴파운딩은 언제 일어나냐?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을 투자했어요. 100을 투자하고 2년 동안 어떤 10%짜리 예금에 가입했다고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 자, 그러면 2년 후에 얼마를 줄까? 할 때 그냥 100에 여기 10%니까 100에 10% 곱한 10만큼 이자 2번 1년, 2년 2번 해가지고 20 주지 않을까? 이거는 컴파운딩이 아닙니다. 이건 컴파운딩 아니에요. 컴파운딩 뭐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뭡니까? 이게 복리라고 했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복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년 후가 돼요. 1년 후가 되면은 이자 10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가 되면은 이자 10을 얻는데 요 1년 후에 10에서 이자가 또 붙어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는데 1년 후가 지나면은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10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소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를 또 투자하겠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10원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돼요? 10 투자하게 되면은 11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금 100까지 해가지고 얼마 돼요? 12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컴파운딩 이펙트예요. 복리 효과라는 거죠. 그냥 120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의 이자가 얼마예요? 1이겠죠? 추가적으로 1.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타내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컴파운딩 이펙트고 앞으로 거의 99% 이상 모든 화폐 시장 가치는 다 컴파운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컴파운딩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할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겁니다. 2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2년 후에 내가 현금 흐름을 얻게 돼요. 2년 후에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런데 1년 후가 됐어요. 내가 100을 투자해가지고 1년 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자랑 원금 합쳐가지고 110이라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인출을 못해요. 이자만 인출하죠, 사실은. 이자만 인출하는데 어쨌든 110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얘를 인출은 못하지만 인출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10을 내가 얻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1년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에 1 플러스 10%, 1.1을 곱하면 이게 121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마치 중간에 있는 그 현금을 다 인출한 다음에 다시 예금하는 식으로 해서 복리 효과를 여기서 계산해버리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100이라는 것은 2년 후에 1 플러스 10%를 2번 제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뭐 어떻게든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해 주세요. 생각하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잘 돼요? 안 돼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잘 되죠? 왜?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거잖아요. 왜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명만 나중에 잘할 수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중에는 요거를 접근할 겁니다. 어쨌든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강의를 듣거나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65페이지의 그 밑에 보시면 compound interest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ncept of compound interest or interest on interest. 이자의 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compound interest가 interest on interest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is deeply embedded in time value of money procedures. 컴파운드 인트레스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타임 밸류 오브 머니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보시면 future value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present value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future value가 뭔지 present value가 뭔지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present value는 현재 가치, future value는 미래 가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심히 안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present value랑 future value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뭐 의사결정을 할 건데 그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은 나중에 또 우리가 corporate finance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에 보시면 using a financial calculator 해가지고 계산기 세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산기 세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세팅이에요. 자, 계산기 한번 보죠. 계산기가 두 가지 계산기가 허용이 되는데 뭐 공학용 계산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무용 계산기 두 개 있거든요. 거기 BA2 플러스랑 HP 12C? 뭐 어떻게 읽어요? 12C? 어쨌든 BA2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HP 그 재무용 계산기 두 가지가 허용이 되는데 저는 뭐 가지고 있냐면 BA2 플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차이 없어요. 이거 뭐 여기에 있는 그 키 값들은 큰 차이 없으니까 뭐 제가 BA2 플러스로 해도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호환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게 컴퓨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CPT. 컴퓨터, 이거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계산하고 싶을 때 MPB라든지 IRR이라든지 나중에 이 용어들 다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싶을 때 컴퓨터를 누르고 MPB를 누르거나 컴퓨터를 누르고 IRR을 누르거나 미래가치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컴퓨터를 누르고 미래가치를 누른다든가 어쨌든 나중에 계산을 하기 위한 최종값을 구하기 위한 어떤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있죠? 뭐 엔터야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표시 내려가는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세팅할 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온오프 있고요. 온오프로 킵니다. 자, 켜요. 자, 세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계산기 세팅을 먼저 해볼 텐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END라고 해가지고 세컨드라고 하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ND라는 키는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 Shift 키예요. Shift 키. Shift 누르고 1을 누르면 뭐가 뜹니까? 느낌표가 뜨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세컨드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위에 있는 CPT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퀵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세컨드를 누르고 CPT를 누른다는 것은 CPT를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퀵을 우리가 누르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컴퓨터 좀 해봤잖아요, 우리. 집에 컴퓨터들 다 있죠? 그러면은 세컨드는 시프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컨드를 누르면은 그 키 위에 있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F 그 다음에 MPB IRR 요거 있죠? 요거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어떤 값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화살표. 나중에 또 쓸 일이 있겠죠. 잘 안 쓰여요, 요거는. 요건 잘 안 쓰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N. 자, 요 세 번째를 타임 밸류 오브 머니에서 많이 쓸 거거든요. 이 세 번째 행을. 세 번째 열을. 자, 보시면 N이 있고 IY가 있고 그 다음에 PV 이게 프레젠트 밸류예요. 그 다음에 PMT
이거는 페이먼트라고 매년 지불하는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V가 future value예요. 됐죠? 요거는 기간, 요거는 이자율, 요거는 present value, 요거는 매년 지급하는 금액 혹은 매년 받는 금액, 요거는 미래의 가치, future value.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퍼센티지, 루트, 제곱, 분수, 나누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V라고 있는데 인버스라고 거의 안 씁니다. 요거는 뭐 안 쓰니까 무시하셔도 되시고 가로, 가로 요것도 뭐 제가 뭐 쓸 필요는 없죠. 가로, 그 다음에 지수꼴,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ln 이거 아주 가끔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로그 들어봤어요? 로그 있죠? 로그 제가 로그를 못 쓰네요. 오랜만에 로그를 써서 그런가. 로그 그렇죠? 자, 로그가 있는데 로그에서 이 밑이 10이면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부르죠. 근데 밑이 자연대수 2다. 자연대수 2가 뭐예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에 밑이 자연대수 2다. 그러면 LN이라 부릅니다. 됐죠? 내추럴 로그, 자연 로그에 자연 로그. 그 다음에 숫자 키가 여기 있네요. 숫자 키가 쭉쭉쭉 이렇게 숫자 키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는 있고, 는이 크게 있네요. 는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T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